일본하고 한국이 손을 잡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도장이고 도장밥이 오른쪽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면은 우리는 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민족으로 부상되면서 세계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민족 자체가 신라에서 갔어. 가야에서 갔어. 그 왕족이 가야에서 갔어. 그러니까 그 뭐 다고 우리 민족이야. 내가 종교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게 우리 초종교 하늘궁의 뜻이 있단 말이야. 최선우 지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궁 천사님들은 상군기 중 상근기, 초군기, 천국근기로 험난한 시험을 졸업하고 백궁천국 대기 중입니다. 종교는 중매쟁이 즉 방편으로 신랑이시며 본체이신 신이님을 아련하기 위함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척박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재림하신 신이님은 인체 모습으로 지구의 핵인 완벽한 풍수인 한반도에 오셨습니다. 곧 하늘궁이 완성되면 일본과 통일하여 신이님께서 아시아를 등에 업고 태평양으로 나아가 지상 최대 목표이신 세계 통일과 천만 백궁인 소출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의 말세에 우리는 천박하여 타인의 흉을 보고 비난하는 자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이님의 고결, 고기, 고상, 고매하심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신이님처럼 가슴, 심장의 공부를 기록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교제하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또 지구에서 매일 생일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섭리 말씀을 주십시오, 신이님. 질문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창발성. 이게 발이 차면은 심장이 나쁘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발이 차면은 심장이 나쁘다. 맞죠? 발이 차면 왜 심장이 나쁠까? 맨 바닥에 있는 백성들이 원한을 가지면은 나라가 망해버려. 알겠죠? 그래 인체에서 발바닥이 인체를 떠받들고 있는 백성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여기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은 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대중들이야. 이게 나쁘면은 심장이 상해버려. 발이 차면은 심장이, 손은 차도 관계없어요. 발바닥이 차면은 심장이 상했다 그래. 그와 같이 밑바닥에 민심이 이렇게 원한을 가지면은 어떤 나라도 존속하기 어렵다. 그죠?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게, 그런 게 밑바닥 민심이 나빠진 거죠? 발바닥도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돼. 발도 민심을 잘 관리해야죠. 이 창발성이라는 게 방금 질문한 거야. 창발성. 알겠죠? 그러니까 진희님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의성은 뇌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공부할 때 뇌로 공부 안 했다 그랬죠? 심장으로 공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를 심장으로 한 사람은 엄마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꼽는다고? 가슴에다 묻어. 심장에 묻는 거야. 뇌에 안 묻어. 뇌에 묻는 거는 도박하다가 돈 떼인 사람. 이런 사람 뇌에다 넣어. 알겠죠? 알겠죠? 자기 집안이 아버지가 역모에 말려가지고 집안이 전부 엄마 종으로 끌려가고 아버지 가서 몸이 찢겨서 죽고 막 이러면은 몸에 가슴에 묻어. 그 뇌에다 안 묻어. 그래 안 그래? 어떻게든 어머니 아버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상을. 그게 가슴 심장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발작 그러잖아. 발작 뭐 이런 게 심장과 연관이 있는데 이 심장에 뭘 꽂고 공부를 했다. 이거는 내가 중대한 사명자로 이 세상에 왔잖아. 그러니까 가슴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공부하는 거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가슴이야. 뇌는 얄팍해. 이해타산을 따지고 계산이 밝아요. 여기는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슴으로 안는 거야. 무료급식 하는 것도 가슴으로 하는 거지. 계산해가지고 무료급식을 얼마 하면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필요 없어. 그 인기가 많아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상을 못 받아. 백궁에 가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얄팍한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가난한 노인들 보면은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여기가 아파. 머리가 아파요. 맞아, 맞아. 그런데 자기가 큰 돈을 내서 부자가 됐는데 가난한 친구들이 맨날 찾아오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파. 무슨지 알죠? 뭘 해야 내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알았죠? 슈바이처가 의사로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아프리카 가면 여행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아픈 게 아니야. 머리가 아픈 게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머리가 아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머리를 포기하고 가슴으로 나간 게 봉사야. 그래 안 그래? 그걸 불쌍한 사람을 딱 끌어안고 거기서 자기 머리의 자존심은, 알았죠? 자기 존재 가치를 봉사에서 찾은 거지. 알겠죠? 그래서 가슴으로 우리가 다 하면은 일본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일본하고 우리가 뭐 식민지 했다 이러지만은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일본이 도장밥이야. 우리는 지장이잖아. 이게 도장밥이 없이는 찍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일본을 잡는 거야. 몽고도 나중에 통일해야 되고 중국도 해야 되지. 일본하고 합친 다음에 몽고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일본 천황도 머리가 좋았어. 한반도 도장을 가서 콱 찍고, 그다음에 몽고고 중국이고 러시아 이거는 밥이야 그냥. 한반도만 잡으면 그냥 다 해? 아 그래 안 그래? 도장과 도장밥이 찍으면 야 러시아 네 거야. 도장 꽝. 그럼 우리는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그럼 하면 돼. 맞아, 맞아. 중국 너 거야. 짱. 이렇게 되는 중이었어. 그지? 되는데 미국이 원자탄 만드는 바람에 한일 합방은 쓰레기가 돼버렸지. 없어진 거지만 만약에 그때 세계를 일본이 통일했으면 한민족은 일본하고 같이 세계를 이끌어 갔겠지. 아시아 공영권이 실현된 거야. 무슨지 알죠? 우리가 그걸 꼭 국가주의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크게 보면은 세계 통일을 노린 게 일본이야. 그래 안 그래? 그들은 대동아 공영권을 노렸어. 이 대동아를 하나의 나라로 해가지고 선진국처럼, 일본 애들 보면 그 질서정연해요 나라가. 이 지진이 안 나는 그 한반도나 이런 자기들 땅보다 한반도가 이거라고 생각했어. 지진이 안 나고 좋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흙도 썩은 흙이야. 우리는 석도 황토기야. 저 한반도 흙을 우리가 밟아야 일본이 앞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돼.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거야. 일본이 한반도와 힘을 합쳐버리면 연합국이 되면은, EU가 연합국이잖아. 이 연합국이 되면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우리가 올라가. 일본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그렇죠? 그러면 한국을 넘볼 수 있나? 북한이나 어디 외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져. 핵무기 얼마든지 거기 있어. 한 달이면 수백 개도 만들어. 일본하고 한국이 손을 잡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장이고 도장밥이 오른쪽 일본에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면은 우리는 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민족으로 부상되면서 세계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이고 두 개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거야. 일본하고. 좋아 안 좋아? 독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니 거 내 거 어디 있어 그냥 우리 거지. 좋아 안 좋아? 일본 민족 자체가 신라에서 갔어. 가야에서 갔어. 그 왕족이 가야에서 갔어. 맞아 맞아. 그 왕이 직접 일본 천황 이야기를 하잖아. 자기 조상이 백제에서 가야에서 막 이쪽에서 다 왔다는 거.
그 족보가 다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그 뭐 다고 우리 민족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옛날 감정에 엮여가지고 살면 안 돼. 알겠습니까? 동맹관계를 잘 하면은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세계를 나중에 하나로 만드는 그게 우리 초종교 하늘궁의 뜻이 있단 말이야. 알았죠? 네. 그리고 매일 생일인 이유도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를 통일하려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생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뜻이 있어서 매일 생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매일 거듭나야 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10년 사람 마누라도 오늘 만난 것 같아. 오늘 다시 태어났잖아.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한 지가 5년이 됐네. 그러면 싫어져 버려. 그게 뭐예요? 권태기가 오죠. 권태기가 있는 것은 매일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야. 당신하고 5년 됐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또 태어났잖아. 오늘 또 세상 같으니. 매일같이 태어났으니까 어제 본 마누라가 아니야. 오늘 새롭게 본 마누라야. 재밌잖아. 이렇게 생일이 매일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알았죠? 인간관계가 조금 너무 친해면 이 문제가 생겨. 그럼 또 조금 매일 태어나면은 조금 남 같아져 버려. 맞지? 그러면 또 이게 순수해져. 이걸 가짜로라도 오늘 태어났다. 정정의 부부하고 잘 때, 여보, 당신하고 내가 빨리 죽읍시다. 내일 태어나게. 이러고 자야 되지. 잠을 잡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보, 빨리 죽읍시다. 내일 아침에 태어나면 내일은 내가 다른 모습으로 당신한테 보일 거예요. 그러고 자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버려. 그럼 뭐 근심 고민 다 필요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매일 태어나라는 거야. 어제까지는 내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 끝이야. 난 죽는 거야. 여보 빨리 죽읍시다. 그리고 그러다 자다가 마누라 남편께 왜 이래 죽은 사람을 왜 자꾸 만들어. 당신 안 죽었어? 그러면 그렇잖아. 뭐 왜 죽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잡아 당겨서 그러고 자는 거야. 잠 잘 자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게 누구세요? 재밌죠? 그러니까 매일 생일은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알았죠? 그리고 어제 마누라하고 싸웠다. 그럼 오늘 아침에 새로 태어났지? 그럼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다시 또 시작이야. 앞으로 그렇게 사시도록. 좋은 일이야. 재밌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